영업주가 가장 아꼈던 서산 농장 역시 정부에 매각되었다. 정몽원 회장의 대북 사업에 대한 애착은 남북 관계를 한 걸음 진전시켰지만 한편으론 기업 총수로서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정몽원 회장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지가 너무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현금을 빨리 만들어서 대북 사업에 쏟아부을 수 있겠나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건강한 계열사의 자금을 모조리 북한에만 쏟아붓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To undertake extremely risky projects like North Korean ones, it's even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risk. You have to plan for the tough times. And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Chairman Chung Mong-hun did not have experience of risk, did not have real experience of difficult times. I think Chairman Chung Ju-young did have that experience. I think he did understand risk, and intuitively he learned to manage it. (2003년 1월) 현대가 불법적인 자금을 북한 측에 보냈다는 의혹은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현대 상선에서 4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대북 지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북 사업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의 정당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이었다. 진상규명에서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이루어낸 현대라는 신화. 그 신화를 대북 사업에서도 이어가려는 정몽원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유지를 받들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 또 본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비자금이라든가 부실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그런 또 죄책감,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여러 가지 또 송구스러운 마음, 이런 것이 복합되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말 훌륭한 경영자가 기업 활동 이외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특히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런 좌절을 겪어가는 이런 우리 경영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We have to understand that Chairman Chung probably committed suicide because he felt too much pressure. He was only a human being, and he couldn't stand the failure that he saw around him. And because he was trying to do too much by himself without relying upon wise advisors, he took the matter very personally. Unfortunately, I don't feel he should have taken it personally, but it's understandable how human beings can feel. 정몽원의 죽음, 그 이면에는 북한과 미국의 적대 관계가 작용했다. 지난해 미 의회 한 보고서는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했다. 한 달 뒤 국내 한 시사 잡지는 이 보고서가 제기한 의혹을 인용 보도했고 넉 달 뒤 야당은 대북 송금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로써 15년 동안 계속되어온 현대의 대북 사업은 정치 공세에 휘말리게 됐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현대상선이 사용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갚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또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퍼주기식 사업을 그런 식으로 그냥 가속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그동안 현대에 의해 주도된 대북 투자가 북한의 핵 개발 비용에 전용됐다는 강력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북핵을 문제 삼아 정부의 현대 아산에 대한 지원금 199억 원을 동결했다. 지난 2월 5일 새벽 첫 금강산 육로 관광을 떠나기 앞서 정몽원은 선친 정주영의 묘소를 찾아갔다. 오늘 명예회장님께서 소떼와 함께 판문점을 통과하실 때
현대 아산의 자금난,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북핵 위기 등 4년 초가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그동안 현대가 추진해온 경협의 성과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 가슴 벅차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저희들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수많은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많은 눈물을 쏟았다. 우리 민족의 땅을 가로지르며 금강산 육로 관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도로의 완공은 경협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89년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사업 등을 따냈지만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치는 동안 지지부진했던 대북 사업이 마침내 15년 만에 또 하나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 그동안 뱃길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문제로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던 금강산 관광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현대의 대북 경협은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보다 늘 한 발 앞서 있었다.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도 89년 현대에 의해 그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15년 만에 남북 정부에 의해 실현됐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앞에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많은 개성 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착공식을 치르게 되니 지난 15년간의 노력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몽원의 대북 사업은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개성공단 착공식 나흘 뒤인 7월 4일 정몽원은 대북 송금 특검 1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대그룹이 대북 사업을 먼저 입안해서 가지고 있었고 합의해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 그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에까지 악영향을 주었어요.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 이번 공사 구간 자체가 그거를 피해가면서 설계를 보여주고 개성공단은 금강산 육로 관광에 이어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 지난 한 달 동안 정몽원은 3번 재판에 출석했고 3번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정몽원이 열정을 쏟아부었던 대북 사업은 그동안 자금난과 정치 여건 그리고 국제 환경에 의해 위축돼 왔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계기로 대북 사업은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길은